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서모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에 대한 건데요. 티cker 심볼은 TMO.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 시가총액이 2,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0조가 그냥 넘어가요.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거인이죠, 과학계. 이 회사가 내세우는 미션이 세상을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데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거인의 진짜 속살은 어떤지, 경쟁력의 비밀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를 단순히 그냥 최첨단 과학 장비 만드는 곳으로만 보면 딱 절반만 보는 셈이죠. 자료의 핵심을 꿰뚫어 보면 서머피셔는 이미 과학계의 아마존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없는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들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아마존을 넘어 AI 시대에 실험실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OS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으로 자료를 뜯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의 운영체제라. 스케일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네요.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과학계 아마존이 됐는지부터 보죠. 사업부가 크게 4개로 나뉘어 있네요. 생명과학 솔루션, 분석기기, 특수진단. 그리고 가장 큰 게 실험실 제품 및 바이오파마 서비스인데 이게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어요. 그렇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시약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밀한 분석 장비, 병원 진단 키트, 그리고 의약품 위탁 생산, 그러니까 CDMO까지. 말 그대로 실험실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비싸고 복잡한 분석 장비를 파는 매출은 고작 17%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이 전부 소모품이랑 서비스에서 나온다고요? 이거 완전 전형적인 면도기 면도날 사업 모델이잖아요. 프린터기 싸게 팔고 잉크로 돈 버는 거요. 네, 그 모델이 기본 뼈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머피셔는 거기서 한 단계, 아니 두세 단계는 더 나아갔어요. 면도날만 파는 게 아니라 면도 크림, 애프터쉐이브, 심지어 가장 완벽한 면도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까지 묶어서 파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다층적 방어벽, 즉 강력한 경제적 해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발을 들이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구조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벽이 바로 그 락인 효과예요. 연구원이 서머피셔 장비로 실험 절차를 한번 확립하면 데이터의 일관성 때문에 다른 회사 시약이나 소모품으로 절대 못 바꿔요. 저도 대학원 때 못 모르고 다른 회사 시약 썼다가 실험 데이터가 다 틀어져서 교수님께 엄청 깨졌던 기억이 나네요. 연구원들한텐 그게 공포거든요. 고객 유지율이 80%가 넘는 게 괜히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하하하, 경험에서 우러나온 설명이네요. 그럼 두 번째 벽은 뭔가요? 독보적인 유통망이죠. 자회사인 피셔 사이언티픽이 바로 과학계의 아마존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 어느 실험실이든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해줘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이 물류 인프라를 신규 경쟁사가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개발의 아이디어부터 생산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해주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 제약사 입장에선 골치 아프게 여러 회사랑 계약할 필요 없이 그냥 서머피셔 한 곳에 맡기면 되니까 엄청나게 편하죠. 맞습니다. 운영 효율성도 무시무시하네요. PPI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모든 직원이 매일 모든 과정에서 낭비를 찾아내고 개선한다는 철학이 이게 회사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걸로 매년 수억 달러를 아낀다고 하니 단순한 구호가 아닌 거죠. 이런 방어벽들이 겹겹이 쌓여서 지금의 철옹성을 만든 겁니다. 이런 철옹성을 하루아침에 만든 건 아닐 텐데 자료를 보니까 이 제국을 건설한 비결이 바로 아주 공격적인 M&A더군요. 역사의 변곡점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의 모습을 만든 뭐랄까 설계도 같은 M&A들이었죠. 첫 단추는 2006년이었네요. 분석기기를 잘 만들던 서머 일렉트론과 유통망이 막강했던 피셔 사이언티픽이 합병했어요. 이때부터 제조와 유통이라는 양 날개를 달게 된 거군요. 네, 그게 기반을 다진 상징적인 합병이었습니다. 그 후엔 영토 확장에 나섰죠. 2013년에 136억 달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라이프 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하는데 이게 유전체약 분야의 강자였어요. 이때부터 아까 말했던 고마진 소모품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2021년 174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PPD입니다.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CRO 회사인데 이걸 인수했다는 건 단순한 공급업체에서 제약사의 전략적 파트너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만 대주는 게 아니라
약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네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걸 넘어 제약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 셈인데 이게 지금 오픈 AI와 협력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임상시험 데이터를 다룬 파트너가 됐으니 이제 그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M&A가 미래의 AI 전략을 위한 발판이 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전략적 진화 과정이었던 거죠.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내다보고 체질 자체를 바꿔온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M&A로 판을 짜놨다면 이 거인이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자료를 보니 최근 1년의 핵심은 완전 다른 두 단어, AI와 미국인 것 같아요. 주가도 2024년 중반까지는 중국 문제나 팬데믹 특수 종료로 좀 빌빌댔는데 2025년 들어서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52주 최고가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 반등 뒤에는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정화, 여과 사업, 그 솔벤텀을 40억 달러에 인수해서 미래 먹거리를 챙겼고 또 미국 안에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급망을 안정시키려는 모습도 보였죠. 하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AI와의 협력이네요. 오픈 AI,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회사들이랑 손을 잡았어요. 이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아마존에서 운영체제, OS로 진화하려는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픈 AI의 생성형 AI를 임상 서비스에 도입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엔비디아의 기술로는 로봇이 실험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실험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월스트리트도 이 스토리에 완전히 매료된 것 같더군요. 자료를 보니 애널리스트 19명이 매수 아니면 강력 매수 의견이고 매도 의견은 한 면도 없어요. 다들 이 AI로의 진화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거네요.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죠. AI가 실험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관여하게 되면 서머 피셔가 제공하는 도구와 서비스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테니까요.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열광하는 걸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사도 되나?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실적부터 한번 보죠. 2025년 가이던스도 올렸고 실적 자체는 확실히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자료를 보니 배당이 0.28%, 거의 쥐꼬리만큼 주네요. 돈을 그렇게 쌓아두고 뭘 하려는 거죠? 또 다른 초대형 M&A를 준비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배당 성향이 10%도 안 된다는 건 번 돈의 대부분을 회사 안에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게임 체인저급 M&A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AI 같은 미래 기술에 막대한 R&D 작업을 쏟아붓기 위한 실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주 환원보다는 성장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그럼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금 주가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자, 숫자를 한번 보죠. 과거 실적 기준의 후행 PER이 한 35배 정도 됩니다. S&P 500 평균보다 확실히 높으니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뒤에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PER은 24배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미래 성장성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란 의미군요. 그렇죠. 특히 가장 큰 경쟁사인 다나허의 PER이 47배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서머피셔의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 프리미엄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장 지배력, 꾸준한 현금 흐름, 그리고 AI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으니 이 정도 프리미엄은 받을만하다. 이게 시장의 평가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합리적인 프리미엄이라는 가격표가 미래에도 유효할지 앞으로의 기회와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경영진은 AI를 통한 실험실 자동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같은 고마진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자료에 나온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이걸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주당 순이익, EPS가 연 8에서 10%씩 성장해서 목표 주가가 750달러에서 8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건 중국 시장이에요. 매출 비중이 10% 미만으로 줄긴 했지만 한때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자국 의료기기를 쓰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건 분명 부담입니다. 빚이 많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네요. 계속된 M&A 때문에 장기 부채가 31억 달러나 돼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자 부담이 꽤 클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자금 사정입니다.
이 작은 회사들이 서머피셔의 중요한 고객인데 고금리 때문에 이들이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면 당연히 장비나 소모품 주문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중국이나 금리 같은 역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고령화, 맞춤형 정밀의료 같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료의 표현처럼 일시적 둔화 후 재도약이 예상되는 그림이죠. 오늘 우리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거대 기업을 정말 입체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면도기, 면도날 모델을 넘어 겹겹이 쌓아올린 경제적 해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M&A를 통해 완성한 엔드투엔드 플랫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AI 시대를 맞아 실험실의 운영체제가 되겠다는 거대한 그림을 위한 초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서머피셔는 과학 서비스의 아마존으로서 물리적인 실험실의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AI가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서머피셔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하드웨어를 넘어 실험실의 운영체제 OS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막강한 물리적 인프라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AI 네이티브 기업이 나타나 이 거인의 아성에 도전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서머피셔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